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항상 그럴까요? 오늘은 이 금리랑 주식, 이 둘의 아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입니다. 1994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경제자산의 가치는 금리에 100% 민감하게 반응한다. 와, 100%라니. 이 한마디만 봐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근데 금리에 100% 민감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리 오르면 내 주식은 박살난다. 뭐 이런 뜻일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 너무나도 익숙한 경제 상식. 일종의 황금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려간다. 정말 간단하고 딱 떨어지는 말처럼 들리죠. 자, 그럼 대체 이 규칙이 왜 생겨났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돈의 비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싹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우리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지갑은 얇아지고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거고 그건 곧바로 기업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연쇄 반응이에요. 기업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결국 이자 비용이 커지면 순이익은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도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 시각에서 보면 이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DCF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회사가 미래에 이만큼 돈을 벌 거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이 회사의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방법이에요. 이때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금리가 할인율의 핵심 재료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 할인율도 같이 올라가서요. 미래에 벌 돈이 똑같아도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팍 깎여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위력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할인율이 2%일 때는 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총 4,71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보세요. 할인율이 10%로 껑충 뛰면 똑같이 미래에 1,000만 원씩 버는데도 현재 가치는 3,79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회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단지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가치가 이렇게나 크게 출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떼일 염려 없는 안전한 국채이자가 연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에이, 좀 유연해도 주식으로 한 방 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전한 국채이자가 4%까지 오른다면요? 얘기가 달라지죠. 굳이 머리 아프게 주식 안 해도 안전하게 4%를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매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아주 깔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 이론이랑은 꽤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이론은 정말 완벽하고 논리적이죠.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 이상,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을 때 그 이후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수익률입니다. 자,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플러스예요. 심지어 말이죠. 어떤 자료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1% 이상 올랐을 때 무려 80%가 넘는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알던 황금률이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제 이 명백한 모순을 풀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론은 저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번 이 미스터리를 같이 풀어보시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 돈 빌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걸까요? 도대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은 언제 금리를 올릴까요? 경제가 죽어갈 때? 아니죠. 보통 경제가 너무 뜨거울 때, 너무 과열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개념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경제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속도 좀 줄여야겠어 라는 신호인 셈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정도는 가뿐히 이겨내고도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 시장 전체에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기회고 누구에겐 위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커져서 이익이 늘어납니다. 웃는 거죠. 반면에 당장 버는 돈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고성장 기술주들이나 빚을 많이 내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쫙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딱 하나, 이것만을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맥락이 전부다.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도대체 왜 금리가 오르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튼튼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불안한 이유 때문에 오르는 건지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금리 인상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경제적 이야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은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라는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충분히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금리 인상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주식 팔아야 하나? 이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왜 올리는 거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를 찾아보시게 되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